반갑습니다. 여러분, 리얼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코가 막 힘들어가지고 맹맹하고 감기 기운에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쵸? 네.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올려놓고 아실이 좀 오버가 났네요. 모니터 위에 있던 거가. 자, 오늘은요, 울산을 한번 드디어 조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대해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신문이나 이런 것들 좀 짚어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서 지금 이제, 지역을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시면서, 여기도 해주세요, 여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재밌는 게 잠깐만 이거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경매왕자님께서 올려주신 KB부동산에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세종시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매수 우위 지수가 없어지다 못해 잔인하더라고. 이게 0을 기록을 했어요. 예? 이거, 없어지다 못해서 잔인해. 세상에. 그러니까 매수자가 제로가 돼버렸고요. 드디어 이제 매도자 많음이 100을 찍었습니다. 절정을 찍었죠. 예, 절정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리얼티쌤 그러면 이거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직 세종시가 바닥 아닙니다. 한참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튼간에 뭐 그렇고요. 야, 어쨌든 뭐 세종시가 진짜 이렇게 됐죠, 결국엔. 그쵸?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세종시 이렇게 붕괴된다라고 진짜 죄송해하지만 예언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쵸? 저밖에 없는 수준으로 됐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지금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어떤 심리가 얼어붙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직도 유튜브에는 이제 뭐래요? 오늘도 제가 본 게 뭐냐면 세종시에서 뭐 풍수지리설 뭐 이러면서 세종시 좋은 입지 이런 얘기 아직도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호재 같은 거 막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고요. 부동산들도 이대로는 문 닫을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로 진출을 하면서 지금 사야 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궁이 땡기게끔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또 이제 혹시 세종시에 계신 혹시 뭐 부동산 사장님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 경우도 있겠죠. 얼마나 저를 미워하겠어요. 세종시에 집 사신 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진짜 리얼티의 리얼자만 보더라도 진짜 가만 안 두고 싶지.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장이 아닌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세종시에서 영업하지 마시고 다른 곳 가서서 영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래요. 지금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다 힘듭니다. 예. 이건 확실해요. 전국에 있는 어디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중개사 자격증 따기가 정말 힘들어졌거든요. 어른들의 수능이라고 그러죠. 어른들 수능. 근데 중개사 자격증도 점점점 어려워져요. 심지어 중개사 자격증 시험 본 사람이 저한테 퀴즈를 내봤는데 이번에 저 틀렸어요. 그냥 저도 과감하게 틀렸어요. 오늘 특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유치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렵게 꼬아가지고 문제 내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야,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게 황당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지금은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이제 대출로 당연히 풀어두는 것이고 이것을 갑자기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 다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제로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제로로 만든 이유는 부채가 많아져서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왜 대출을 규제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출이 무분별하게 많아서 이런 말을 하지 그리고 또 이게 뭐 가계대출이 이렇게 증가했다 그죠? 이런 얘기만 하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 보고 몇 개월 전부터 해서 이제 압박을 넣어서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을 절제 막아버려서
좀 이렇게 흐름을 꺾이게끔. 그래서 뉴스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해가지고 지금처럼 나오게끔 해서 결국 대선을 위한 목적을 두고서는 지금 행보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경제를 위한 거고 흐름을 위한 거라면 DSR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뭐 70%에서 갑자기 60 뭐 이렇게 내려가더니 나중에 40 뭐 이러다가 뭐 속도 규제야? 0 이렇게 가버리죠. 세상이 참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게 2000년이래 1500년 전에도 말 타고 다녔거든요. 그죠? 말이 시속으로 60km가 나온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차가 개발됐는데 도심이 50이야. 겁나 웃긴 세상이 돼버렸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 과학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은 점점 늦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인문학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게 속도만 줄어든 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고율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사고율. 사고가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자동차 사고율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사고율은 계속 늘어난다 그러죠, 여러분. 그죠? 사고율은 계속 늘어난다 그러죠. 근데 속도를 계속 죽여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도 속도가 80이었는데 70이었다가 60이었다가 50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 지금. 40으로도 바꾸겠네, 이제. 그래서 뭐 30, 50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이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거. 왜? 사고율은 계속 올라가거든. 무슨 얘기냐면 속도 죽이는 거랑 사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속도가 강해도 사고율은 오히려 지금 속도가 낮추면 낮춰서 더 이래요. 그럼 여쭤볼게요. 사고율이라는 게 고속도로에서 사고율이 높아요? 고속도로예요? 도로예요? 되게 재밌죠? 고속도로에서는 사고율이 더 낮죠? 사고율로 따지면 퍼센트니까. 그쵸? 박았다면 죽는 거지만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속도랑 상관이 없다니까. 이거 이래봐야 중상이야. 어쨌든 간에. 차에는요 20km로만 갖다 들이박아도 아파요. 10km만 갖다 들이박아도 아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율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기보다는 답답한 거지. 근본적 해결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뭐 어차피 좀 어쩌다 좀 쓸데없는 얘기 같이 간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세종시 얘기했었죠. 세종시에 지금 중개사 사장님들 어쨌든 간에 뭐 중개사 자격증은 어려워요. 중개사 자격증은 어려워지는데 중개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들은 점점점 줄어드는 지금 추세로 바뀌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 얘기예요. 대출. 그래서 대출이 여러분 70%에서 점점 내려와서 40에서 30까지 이렇게 천천히 내려왔어야 돼요. 장기 곡선에서 2년 동안. 그랬으면 이런 붕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확 다운되는 이런 게 없는데 갑자기 이걸 옥죄가지고 0으로 만들어버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급하니까. 그러니까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야. 경제를. 이게 좌익 진영들이죠. 좌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진보 좌익 진영 사상들은 운동권 출신들이라서 인권이나 이런 거는 뭐 좀 좋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경제를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돈맥경화 오는 거지. 돈맥경화. 예.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미국에서 딱 인상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뭐 완전. 그러니까 IMF라는 거가 다시는 안 온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이 IMF 국제통화기금, 예?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이거가 한 번에 왔다. 뭐 이건 빌려왔으니까 IMF지. 안 빌렸을 증세가 안 빌려왔을 때의 증세가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를 경제학적으로 풀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힘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종시 잠깐만 짚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명장님이 올려주신 거 그러면서 우리 카톡방에서 보시면은 매수자는 0명인데 매도자는 처음 보는 수치라고. 그렇죠. 정말 처음 보죠. 그래서 제가 세종시를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게 8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진다라고 반토막 난다고 막 큰 소리 막 친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컥 뭐 이러시고 모카님이. 요즘 세니님이 좀 조용하네. 채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KB 부동산 시계열 왔네요. 세종 대박이요. 이러면서 난리 났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 경매왕자님이 우리 여순강도 같이 보셨나봐요. 근데 여순강을 디테일하게 보신 게 전라남도 쪽을 보셨는데 전라남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라남도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매수자만함도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의 다 됐다.
쌤이 말한 지역은 다 그렇게 되네요. 리얼티쌤 역시 대단하세요. 리얼티쌤 최고입니다. 뭐 이러면서 많이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울산 오늘 분석하는 날이죠? 울산 한번 가볼게요. 울산광역시 인구수는요, 100만이라고, 110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올림에서 그냥 버리고 110만 이렇게 외우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울산 인구수는 110만이고요. 광역시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광역시로 최근 승격한 곳이 광역시예요. 울산광역시예요. 울산은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동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중구, 북구, 동구, 뭐 울주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땅은 울주군이 제일 커요. 땅은 울주군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울주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울주였어, 울주. 예, 근데 지금 울주군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울산에 갈 때 KTX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KTX 타고 가시는데 이 KTX가 어디서 내리면 울주군에 있어요. 울산역 자체가. 예, 울산역 자체가 KTX에 있어서 이 울주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울주군에서 타고서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해도 뭐 대중교통 이용해도 1시간이 넘게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울산 중에서 제일 번화는 어디냐면은 단연 남구입니다. 남구. 남구가 제일 그 번화인데요. 남구가 여기라 보시면 돼요. 여기. 그다음 중구, 그다음 북구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남구인데 이 남구가 상당히 이제 광역시답게 되게 번화되어 있는데요. 옛날 얘기 좀 하자면 옛날에 이 울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죠. 기업 중에. 그렇죠. 현대죠, 현대. 현대가 짱이죠, 현대. 현대 중에 뭐, 현대차, 이게 전설이지, 전설.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조선, 뭐 이런 것들이, 현대미포조선이 여기 이제 또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중공업도 여기 있어요, 현대중공업. 예, 현대중공업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현대중공업이 옛날에 이제 정주영 회장, 현대하면 정주영 회장께서 창립을 하셨죠, 그분께서.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때 당시에 어디가 피크냐면, 그때는 울산이, 동구가 최고였어요, 그때는. 동구가 그때는 아주 뭐 왔다 잘 나갔습니다, 울산에서. 뭐, 히트였지.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도둑놈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다? 도둑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바로 울산 월급날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 정말로. 울산에서 현대가라는 이 엄청난 이 기업이 울산을 먹여 살리고 울산을 키워낸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에서 월급 주는 날이면은요, 도둑들이 울산을 다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매치기지, 도둑이라면 안 되고 소매치기 범이라잖아요. 여기 안쪽에 주머니 넣어서 이렇게 뜯어내는 소매치기 범들이 울산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이 동구에서 이 막 월급들을 막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술 먹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이 잔치야, 월급날은 잔치야. 막 식당들도 미어 터져서 앉을 자리가 없고 막 다 회식이고 난리였거든. 그래서 술을 막 이빠이 꼬라. 그걸로 이제 술 엄청 먹는 거라. 술을 막 먹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길바닥에서 잤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뻗은 거지, 이제. 술 완전 대가 꼬라가지고, 이렇게 침 흘리면서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잖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월급을 속주머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아는 것 좀 얘기해 드릴게요. 속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속주머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소매치기, 아저씨, 이렇게 흔들면서, 이러면 툭 꺼내가지고 월급 봉투채로. 그러면 이분은 이제 아침에 술 깨가지고 이제 뭐 월급 어디 갔어? 이러고 집에 들어가잖아. 이거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해? 근데도 생활이 다 됐어. 왜? 돈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야. 직원들도.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던 것이 어디다? 바로 울산이에요. 예, 특히 울산 동구가 아주 짱이었지. 근데 지금은 어디냐면 울산 남구가 좀 이제 잘 사시거나 이런 것도 있고 대장 아파트들도 바로 울산 남구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구, 북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북구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그 가격대가 좀 많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데가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남구하고 중구들이 주로 메인으로 해가지고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안 올랐냐?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예, 많이 올랐고요. 자, 북구 바로 위에 뭐가 있느냐? 북구 바로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북구라 그랬죠? 얘가 북구 바로 위에 계속 올라가면은 딱 이어진 데가 바로 그 유명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하고 북구하고는요, 이렇게 좀 가다 보면 그냥 바로 도로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래서 수도권에서 내려갈 때는요, 여러분 경주 톨게이트에서 내려서 국도 타고 울산 시내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안내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북구에서도요, 뒤로 해서 이렇게 동구로 넘어오는 산세나 이런 데가 좋아요. 그래서 동부동,
동구의 동부동으로 넘어오는 길도 있고 이래서 울산 북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울산에 있는 동구가 이제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있죠? 왜 많이 알고 있을까? 희망적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울산의 리얼티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울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울산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전국. 그렇다고 제가 많이 갖고 있다 해서 뭐 제가 무조건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울산의 특징. 1번, 전국 광역시 중에 인구가 가장 작은 곳이라 그랬죠? 얘기 안 했구나. 전국의 광역시 중에 인구가 가장 작은 곳이 적어요. 적은 곳이 작은 곳? 적은 곳. 작다, 적다, 적다지, 죄송합니다. 적은 곳이라고 썼어야 되네요. 적은 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소득은 또 가장 높아요. 1인당 소득이나 이런 거는 제일 높은 데가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아직 나는 남자를 없다는 울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이렇게 남성을 잡아보세요. 착하고 좋은 사람을 월급이 셀지도 몰라. 묻고 산 얘기예요. 띠. 자, 부동산에 있어서 5개의 구가 상승의 시작점이 텀이 매우 길었던 것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서부대라 이랬거든요. 투자가 서울과 부산과 대전에 해라 이랬는데 그 이후의 열풍이 뭐냐면 부울경이었죠. 들어보니까 기억나시나요? 예, 부울경 신드롬이었죠. 그래서 부산이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대전하고 어디였죠? 근데 이제 이 부울경이 터졌죠. 그래서 부산, 울산, 경상도 이렇게 경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전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울산이 투자에 있어서 뭐냐면 대전 같은 경우도 구가 이렇게 있는데 늦게 올라간 구가 있죠. 대전도 5개의 구거든요. 그래서 동구, 그다음 서구, 유성구, 중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덕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대덕구가 나중에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울산도 그런 식으로 현재 색깔이 띄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전이 한 번에 얘네 5개가 이렇게 다 올라간 게 아니야. 이 텀이 길었다고요. 이 텀이 그러니까 대전도 이런데 울산도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바로 울산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곳이 바로 동구. 근데 이제 동구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대덕구가요. 혹시 이 투자를 좀 몇 년 하시는 분 중에 대덕구 그러니까 대전들이 쭉 올라가는 시점에서 보고 대덕구 올라가는 거 보고 이런 이 텀을 느끼신 분들 안다라는 개념이 진짜 제대로 느끼고 그때 당시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제가 했었거든요. 그죠? 장난이 아닙니다. 대덕구가요. 이거 따라가는데 와 이렇게 올라가더만 진짜 계단식으로. 예,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 키움 증권 안 하는데 주식도 안 사는데 이게 왜요? 자, 그래서 울산도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입주 물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울산. 그래서 현재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 지역 울산. 듣기 좋죠, 여러분? 아직도 상승하고 있다. 예, 울산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런 전문가 얘기를 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그동안 했으니까 뭐 아파유 님도 하고 뭐 기타 등등 했죠. 울산을 공식적으로 추천한 전문가가 계세요. 예, 바로 저기 홍보해 드립니다. 허락도 안 받고 부동산 처방전이라는 책을 쓴 메디테라 님이십니다. 메디테라 님께서 이 책에서 이 부동산 처방전을 쓰셨습니다. 저에게는 뭐 경매 쪽에서는 이제 저한테는 사실 메디테라님께서 선배님이세요.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경매 쪽에서는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털털하시고 시원하시고 시장도 잘 읽으시고 그러신 분이죠. 그래서 이 그 부동산 처방전 그 발간하셨을 때 저에게 친필 사인도 해주시고 해서 주셨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활동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메디테라 선배님의 강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으신 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뭐 이제 저랑은 좀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강의하는 거가 알려주는 거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테라님께서 이 부동산 처방전을 쓸 때 아주 책에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부터 가는 곳 이래가지고 쓴 게 이제 울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처방전 나온 지가 벌써 3년 반? 4년 된 것 같은데?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반에서 4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을 추천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 메드타라님께서 울산을 추천할 때가 거진 바닥이었어요. 거진.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거진 바닥 깊고 올려 할 때 요쯤에서 거의 추천 수준 하신 건데 이때 당시 울산을 그 얘기 듣고선 달려가서 사신 분들 지금 완전 노났지 부자 됐지. 예,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 추천이 그랬고요. 특히 울산의 동구는요 아직도 반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반은 더. 그러니까 동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으로 따지면 대덕구처럼 이렇게 이제 뒤늦게 상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동구는 아직 반 정도 상승력의 반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볼 게 아니라 제 펜을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요 대출을 억눌러 놨어요. 매매 대출을 집 사는 대출을 그렇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죠. 그쵸? 누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신에 이게 있습니다. 전세가요. 전세는 눌러놓은 게 없고 전세가 지금 난립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를 눌렀어. 그럼 전세가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근데 전세도 눌러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반전세 기승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반전세 기승되면 월세 받아가지고 세금 낼 거 내고 버티면 되는 거죠.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 거야. 얘도 눌러버릴 수는 없거든요. 월세를 눌러버리는 게 어딨어. 월세를 어떻게 눌러. 시장성인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꼭 오늘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을 말씀드리는 건데 전국적으로 지금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거래가 확 끊어진 데가 있어요. 거래들이.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올라가다가 진짜 끊어져서 이제 안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계속 다시 올라갈 지역이 있겠죠. 그리고 또 회복시켰는데 다시 뭐 돈 풀렀는데 안 가고 그냥 아니 참 실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서산이라고 무사할 것 같아? 서산 뭐 지금 잘 올라가다 갑자기 거래가 좀 많이 퍽 했거든요. 무사할 것 같아요? 몰라. 이거는 누구도 봐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쫙 풀어가야지. 전세 가격의 상승. 그래서 전세 열기 또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전세 가격이 그래서 현재 울산은 상승하고 있고요. 전세가가. 그리고 전세 열기 또한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매매 가격의 거래와 전세 가격의 거래가 비등비등할 정도로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울산은 더 올라갔었어야 되거든요. 울산은 더 올라갔었어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곡해돼서 울산 시민들은 집 장만을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 현재 분위기입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울산만큼 또 상승은 계속 길게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없어. 소문은 빨리 났는데 확 돌았는데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울산이다. 그 왜 울산의 소득이 높고 또 아직도 이게 안 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더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더 상승할 요인이 아직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고공행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지역,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멈춘 상황. 말씀드렸죠? 전세의 수요가 계절 요인이다. 현재 전세도 조금 수요가 살짝 주춤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주춤하다는 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좋았다가 조금 주춤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현재 겨울이라서 그래. 계절 요인이 있어. 계절 요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지역을 볼 때 매매가 지금 현재 안 되는데 이 지역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를 또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올라갈 때 있죠. 서울, 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기타 등등 전국이 막 올라가. 그러다 갑자기 대출을 딱 규제를 해버렸네. 이 대출 규제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국을 한 번에 다 규제해버린 거죠. 그냥 무조건 다 규제죠.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이런 식으로 구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확 다 꼬꾸라지는 거야. 이렇게 잘 가다가도 오히려 뜰려는 애도 이렇게 가지 지금. 그쵸? 맞잖아. 이렇게 가잖아. 이랬을 때 이거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야.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지. 얘가 나중에 얘는 살아있다. 얘는 살아있는데 현재 대출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있고 얘는 살아있는데 대출 규제를 1년이라는 시간을 해버리는 동안 얘는 진짜 죽어버린 거야. 장이.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어려운 전문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도 곤도박질 쳤어. 그럼 여기서 이제 더 같이 발질이 이거를 맞추는 거야 이게. 이걸 어떻게 알아? 어느 전문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는 그거 좀 볼 줄 아는데 그래서 전세의 수요가 계절 요인이라 보여지면서 수요 입주에 있어서 22년 4천 세대
지금 이게 입주 공급 이거 보니까 수요 입주를 봤더니 2022년 올해에 이 울산이 4,000세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절반이 남구입니다. 근데 겁나게 많네. 그 다음에 이 2,000세대 중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거가 바로 이거야. 번영로 하늘초. 올해 이거 아주 그냥 히트야, 히트. 그래서 4월달 곧 입주죠. 센트럴파크 이제 다 졌죠. 지금 뭐 야암동에 있는 건데요. 예, 이거가 세대수가 848세대인데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았었어요. 이게. 예. 그리고 23년에 9,0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와우, 엄청나죠. 와우, 10,000세대 정도. 그쵸? 그래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일리 있을 수 있어요. 요건 조심해야 돼요. 9,000세대.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요거가 조심해야 되긴 하나 바닥에서 20년에 사신 분들 있죠. 2020년. 이분들은 조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은 돈을 버는 계기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가보시면 알아요. 남구, 야암동, 더샵, 번영, 센트로 84제곱미터가 청약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150대 1 수준이었어요. 대박이죠? 대박. 이 원래 야암동이 원래 좀 거시기 하거든. 세 개의 동네가. 그래서 피가 붙어서 현재 평당 얼마다? 피 붙은 값까지 하면 3,200만 원 수준으로 매매 거래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3,200만 원씩이나 지금 하면서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죠?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동구에는 이제 23년에 3,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아까 그 9,000세대 중에서. 그래서 KCC 스위치첸 1차, 2차랑 GLCT 1차, 2차가 있고요. 이 두 개가 얼마냐면은 KCC하고 GLCT를 보면은 1,168만 원에서 1,360만 원까지 분양을 현재 했어요. 그래서 이 분양을 했는데 이거 분양할 때 제가 여기를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GLCT를. 이거 청약 경쟁률이 5대1이 넘어갈 것이다 이랬거든요. 부동산에서 이때 당시에 다들 절레절레 했어요. 저를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미쳤다 그랬어요. 저한테. 정말로. 말을 안 하더라고 저한테. 그러더니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대표님 여기 서울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2020년도에요. 피가 1억을 넘길 겁니다. 아니 7천을 넘길 겁니다. 이랬어요. 7천을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경악을 해. 여기 또라이가 하나 들어왔구나. 이게 이렇게. 근데 어떡하나? 1억을 넘기더라고. 그 해에. 이게 5월에 분양했거든요. 12월 딱 가니까 1억을 딱 찍더라고요. 예, 제가 또 틀렸어요. 평균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그런데 부동산에서 난리가 났어. 저한테, 이 부동산에서 이거 안 볼 거야, 아마. 제가 저를. 저 울산에 있는 부동산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 가니까 삼촌이래, 삼촌. 호칭이. 기가 막혀. 삼촌, 이런. 냅뒀어요. 삼촌 이러다가, 나중에는 기겁을 하더라. 대표님, 당신 누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이거 괜찮은 건가? 됐다. 예, 바뀌었어요. 대표님 이렇게 막 바로. 그래서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면 저한테 전화 와요. 여러분 많아요. 전국의 부동산들 중에 여기 어떻게 돼요? 사장님 여기 어떻게 돼요? 대표님 여기 어떻게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전화 와서 저한테 한 수 배워가는 중개사장님들 많아요. 연락해놓고 정말 많아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6대1 정도 나왔었고요. 현재도 피가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4세대 아파트거든요. 요 GLCT가. 그래서 영탁 씨가 가수 영탁 알죠? 트로트 젊은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이걸 광고도 하고 그래서 막 되게 재밌게 이제 했는데 이 4세대 아파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GLCT가 대박인 게 뭐냐면 바다가 이제 동구에 있거든요. 예, 바닷물을 땡겨옵니다. 예? 바닷물을 어디까지 땡겨오냐? 지하로 땡겨와요. 지하로 땡겨와가지고, 저기, 카누를 합니다. 헐, 어디서? 아파트 안에서. 1층, 지하인지 1층에다가 해놔가지고, 카누 연습장을 만들어요. 아파트에서. 4세대 아파트라서. 대박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생활의 편리성을 엄청나게 지금 히트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만들어내라고 지금 정신이 없고요. 지금 한번 오랜만에 놀러 한번 가볼 때가 됐는데 많이 올렸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울산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되셨죠? 그래서 울산은 올해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전국 어디나 그렇지만 현재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조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학개미, 이거 오늘 어기님이 우리 또 아침에 가져다 주셨는데요. 오늘 볼 신문이 엄청나게 많아.
진짜 뭐 한 10대 개 되는 것 같아. 근데 다 못 보일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서학개미 23%에서 마이너스 13%로 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23%의 수익을 올렸던 개미들이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어요. 분명히 얘기했다. 미국 주식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할 때 미국 주식도 볼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미국에다가 해가지고 투자한 거 다 자진납세해 빨리. 뭐 있어요? 테슬라. 그죠? 내가 이거 하지 말라 했거든. 미국에다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뭐든 할 때가 안 좋습니다. 했거든요. 예, 서학개미, 동학개미. 그래가지고 애플. 제가 애플도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애플도 지금 할 때는 아니고 애들 앞으로 애플 주식 사준다고. 야, 생각 좀 해봐라. 이게 다 올라갔어 이미. 그러니까 애플 주식 사주겠다고. 이럴 때 또 하는 말. 이 회사는 안 망하니까. 아유, 진짜로 미치겠다. 애들 돈 받은 거 가지고 사주지 마라.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동학개미들은 뭐 샀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하여튼간 개미들이 산 거야 이거 다.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요. 이런 회사가 튼튼해서 망하지는 않는다고. 망하진 않아. 망하진 않아. 카카오뱅크. 안 망해. 안 망해. 그러나 망하진 않는데요. 이 금액을 회복하는 데는 꽤 오래 걸릴걸? 응, 괜찮아. 망하진 않으니까 자식한테 물려줘. 그러면 돼. 지금 주식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다 팔아야 된다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신문은 항상 나중이야. 또 하나. 그래도 3배 ETF 베팅. 트리플도 있어? 아이고. 아이고. 뭐 이거 외에도 뭐 많겠지. 어디서 또 배워가지고 코스닥 레버리지 해가지고 122번 63 630번 주식 번호예요. 122에 630 이거 저기 뭐야 코덱스 레버리지거든. 그 다음 또 하락에다 베팅한다고 114800 인버스 요즘 더블돼 있지. 하지마. 공부 좀 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지마. 좀 제발 좀 하지 말라면 하지마. 그거 그 정도 제가 지식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 여러분들 제가 금융 쪽에서 지식 발표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 많아요. 용어 같은 거 막 나와요. 하지 마세요. 그냥 결론적으로 알려드릴게. 두 번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2년 5개월 만에 멈췄다. 2년 5개월 만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멈추었대요. 그래서 1월 셋째 주 전주 해가지고 000에서 매매가가 또 둔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즘에 뭐 강남도 드디어 오늘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던데, 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봐야 되지. 좀 둔화된 건 사실이니까. 자, 또 보실게요. 부동산 가격 폭등한 탓에 작년에 양도세 20조가 더, 야, 많이 냈어. 저도 많이 냈어 지금. 아유. 기약 없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제가 말씀드렸죠. 제재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참여조합 추진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제재 기약이 없어서 리모델링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음마아파트 2020년에도 재건축 재개발 얘기 있었다고. 그때부터 20년 동안이야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사이에 이제 봐봐. 이거 2022년이죠. 이거 2030년대잖아요. 아유 벌써 오래전 거 예언하네. 2030년대죠. 이때도 얘는 안 하고 있다. 안 해. 음아파트 안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2023년, 2030년에도 음아파트 안 하고 오히려 2000년에 지은 아파트를 이때 가면 제재 얘기 나와. 근데도 안 해. 걱정하지 마. 안 할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아이고. 현대산업개발. 지금 광주 쪽에서 지금 그 무너져서, 회장님이 뭐 사임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쵸? 예. 아, 참. 이걸로 인해서, 아파트 안 그래도 짓는 건설사도 부족한데, 더 좀 뭐, 그러지 않겠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주춤한다 이것 때문에 휘청하죠. 주식경도 지금 확 꼬그라지더라고요. 원래 꼬그라질 자리였어,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차트 보니까.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8개월 동안 영업정지, 사전통지,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많이 짓죠. 많이 짓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건설사가 만약에 이런 거 큰 거가 하나 부도가 나버리면, 만약에 부도가 나버리면, 정말 아파트에 이게 짓는 거에 차질이 있나요? 이런 궁금증 좀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말씀드릴게요. 차질이 있어요. 예, 대우건설, 현재 이제 푸르지오죠. 그죠? 인수됐죠, 요즘에. 호반으로. 여기에서 1년에 2만 세대를 못 줘. 2만 가구를.
2만 가구를 못 져요. 1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빡센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브랜드 중에 그죠? 있는데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뉴스 또 볼게요. 오늘 긴축 공폭 인플레이 금리 요동 해가지고 나왔는데 FED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상이 커지면서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1.902%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을 보는 거에 있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요?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심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금리를 인상하면 장은 반등이 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금리를 정작 인상시키면 장이 반등이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가 하락을 다시 할 때는 더 크게 하락하는 장세가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 거시경작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렇지가 않아. 예. 더군다나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제 거 보고서는 제 거 이거 듣고 이거 논문 표절해가지고 지금 갖다 뺏겨 쓰는 어느 인간도 있어. 내가 다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 건지 다 알아. 근데 간다 그러다 골로 간다 다 옛날에 다 해봤던 짓이다. 나도 선생님 등골에 칼 꽂으면서 난 선생님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의 집값 주춤. 금리 인상이 집값 주춤하고 서울 절반이 하락이고 보합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이렇다는데 여기 포인트예요. 인천의 전셋값이 126주 만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인천 시작한다고 드디어 얘기했는데 드디어 전셋값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매매도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매매도 얼어붙었어요. 예, 매물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천 끝났습니다. 예, 인천 끝났어요. 자, 지금 예언한 대로 다 되고 있죠. 인천도 여러분 22년 1월 21일 날 인천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름 가서 보자고. 차트가 다 곤두박질 치고 있을 테니까. 두 달 새 아파트값 3천만 원 뚝뚝 떨어지고. 자, 수원도 제가 끝났다 그랬죠. 플러스 어디도 용인도 이제 끝났다 그랬죠. 특히 수원은 진짜 끝났겠더라. 보니까. 안 그래도 수원편 찍어야 되는데 수원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수원 좀 찍어달라고 요청 좀 하고 그러시지. 그래서 수원도 끝나간다 이렇게 되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입주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도 쉽게 이렇게 막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용인이든 뭐 인천이든 수원이든 어딘 다 좋아.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안 했어도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좀 이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땐 수원이나 뭐 용인이나 뭐 인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 군포까지 집값 떨어져서 1월에 경기 아파트 거래가 792건으로서 줄었다. 안양 맞춘 거 뭐 당연한 거고, 오늘은 뭐 이제 인천 거 나왔고 이제 수원 뭐 다 나오죠. 쭉쭉 나오고 있어요. 네. 다음 끝났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시황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좀 많이 하려니까 시간이 37분, 38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짤짤이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흐름을 보는 거라서.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카톡방에 언제든 들어오시면 환영하고요. 카톡은 늘 댓글로 걸려있고 들어오면 닉네임 바꾸세요. 제발. 닉네임 좀 바꾸고 인사도 좀 하고. 잠수 타시는 분들 잠수 깨세요. 예. 이러다가 리얼티 도망갑니다. 잠수 타는 수가 있어요. 내가 잠수 탄다. 자, 여러분들 많이 활동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